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명절마다 가족끼리 특별하게 먹는 요리가 있나요? 저희 시댁에서는 설 명절에는 꼭 직접 만든 만두를 먹는데요. 주변에 말하면 다들 어떻게 직접 만두를 빚어서 만드냐며 고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1년 중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편이랍니다. 시모와 남편, 저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설 명절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늘 행복하던 설 명절이 딱 한 번 최악이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때 얘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요. 사실 남편은 홀 시모 아래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 없이 남편을 키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홀시모의 외동아들이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쿨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시댁을 찾아갈 정도로 시모는 절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죠.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어머님이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저번에 갔던 곰탕집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또 가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왔어요. 남편 오늘 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오늘 오붓하게 같이 저녁 식사해요. 낮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안 계시던데. 요즘 저보다 훨씬 바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사왔어.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지 그랬어.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낮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다니고 있어. 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니. 괜히 오지 말라니까. 상철이가 요즘 많이 바쁘니?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러는 건 아니지? 걔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오면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셔도 돼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시느라고 저야 늘 감사하죠. 저 결혼할 때도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하는 거 다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른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무엇보다 나는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상철이한테는 어릴 적부터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그렇지만 우리 며느리는 상철이한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이니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거야. 사실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위로 형이 있었고 시부는 형만 데리고 간 거였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시모는 어린 남편을 등에 업고선 안 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해가며 키운 아들이었기에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쿨하게 대해주셨고 전 그게 저를 위한 배려라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남편은 시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어릴 적에 엄마가 이혼을 하셔서 잘 기억에는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아버지가 형만 데리고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 그날 내가 아버지한테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울며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것 같거든? 근데 아버지가 싸늘한 눈으로 안 된다고 하고선 날 뿌리치고 가더라고. 그 옆에 형이 웃으면서 날 쳐다보는데 그때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거 보면 참 상처가 깊구나 싶어.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면 정말 상처 많이 받았나 보다. 어머님이 항상 당신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 저번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어릴 적부터 많이 상처를 줬다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어머님은 당신한테 매번 애정을 가득 주시는 것 같거든. 아마 당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미안하신가 봐. 맞아. 내가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매번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미안한가 봐. 그때 그 상황을 겪게 한 것 자체가 미안하신 거지. 엄마가 막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 뭐. 처음에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나에게는 가족이라곤 이제 당신이랑 엄마뿐이야. 아마 형은 내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겠네. 당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었나? 그럼 그때 형도 얼굴 보고 온 거야? 그때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갔다며. 당신도 진짜 용기 많이 냈겠다. 나는 그러길까진 못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때는 엄청 아프셔가지고 당장 일도 못 가실 지경이었어. 나는 엄마가 그때 돌아가실까 너무 무서웠고 친척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간 거지. 다행히 집도 그대로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싸늘한 그 눈빛이 잊히지 않더라. 결국 도와주시진 않으셨고 다행히 엄마도 몸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 다짐했지. 다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시무와 남편은 옛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듣던 얘기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이 대학을 가고 난 후에 시모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지금처럼 많이 풀리게 된 거였는데 그전까지는 정말 하루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부에게 찾아갔으나 퇴짜를 맞았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났으니 서로 뭐라고 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시모와 만나 밥을 먹던 날이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왔던 거죠. 상철아, 엄마, 나 상훈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연락 못 드렸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화보다는 이렇게 찾아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형이랑 가족처럼 지낼 생각 없어. 우리가 안 본 지도 거의 20년이야. 아버지한테 찾아갔을 때도 형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바로 앞에다 두고 뭐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우리가 보여? 그냥 지금처럼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고. 상철아, 네 마음이 어떤 건진 알겠지만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돈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어쨌든 그땐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나한테 남은 가족은 너랑 엄마뿐이야.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단지 너랑 엄마랑 가족처럼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평생을 남남처럼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어떻게 여길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와 남편은 더 당황스러워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바로 찾아오는 바람에 더욱 놀랐죠. 그 후로도 아주버님은 매주마다 시댁으로 찾아왔고 몇 달을 그렇게 찾아오니 시모와 남편은 한번 밥을 같이 먹게 되었죠.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서로 생활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불우한 성장 환경이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겠지.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늘 장남이라는 부담을 갖고 자랐어. 아빠는 하나라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날 재우지 않으셨고, 난 항상 아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 결국 아빠 바람대로 크진 못했지만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웠지.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서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안 그래도 네 소식 간간히 듣고는 있었어. 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 듣긴 했고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겠구나. 그래도 너 하나는 꼭 데려가야 한다면서 고집 부렸을 땐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건가 싶기도 하네.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살았죠, 뭐. 아,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가게 운영하신다면서요? 10년 전부터 운영하던 가게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때 못 도와드린 거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늘 항상 어머니께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그러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형이나 나나 엄마 모두 원하던 일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생각해보니 형도 힘들었겠다.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나는 늘 아버지랑 형을 같이 미워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게 정말 미안해. 부자였던 시부와 살았던 아주버님도 나름의 고충이 컸었고 가족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어요.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혼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모는 두 아들과 잘 지내게 된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특히나 살뜰하게 잘했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도를 넘는 행동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혹시 엄마한테 화장품 세트 보냈어요? 아, 이런 거 보낼 거면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수씨는 어떻게 같은 여자면서 이런 거 좀 꼼꼼하게를 못 챙겨요? 사람마다 쓰는 화장품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요? 아유,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한테라도 물어봐야지. 하여튼 재수씨는 좀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아주버님, 그거 어머님이 지금까지 쭉 쓰던 거라서 그거 보내드린 건데? 어머님이 그거 안 쓰신대요? 저번에도 제가 사다 드렸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마침 다 쓰신 것 같아서 맞춰서 보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화장품을 바꾸셨나요? 제가 한번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바뀐 줄은 몰랐는데 제가 물어보고 보낼 걸 그랬나 봐요. 아니, 엄마가 지금 그런 싸구려를 쓸 때입니까? 아유, 재수씨가 사준 거라서 쓴 거였구나. 어쩐지 우리 엄마 수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라 나는 깜짝 놀랐네. 재수씨, 좀 엄마 제대로 챙겨요.
며느리는 원래 시부모 잘 모셔야 하는 게 도리인 거 알죠? 재수 씨는 모실 시아버지가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라도 2배로 잘해야죠. 보면 엄마한테 자주 가는 거 같지도 않고 그러네. 그리고 왜 자꾸 엄마 집에서 밥을 해 먹어요? 밖에서 모실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아, 그건 어머님이 밖에서 식사하시는 건 불편하시다고. 가족끼리 좀 편하게 밥 먹자고 해서 집에서 먹는 건데. 밖에서 저희도 먹으면 좋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저희랑 아주버님 돌아가면서 식사 자리 준비하는 건 어떠세요? 매번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재수 씨?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엄마는 어떤 거든 다 괜찮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재수 씨가 한번 준비해 봐요. 되도록이면 고급스럽게 잘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알죠? 아주버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고 저에게 도리를 강요했어요. 시모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은 일을 오히려 아주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기도 했죠. 남편이나 시모가 같이 있을 때에는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절 경계하진 않으셨지만 남편이나 시모가 없으면 아주버님은 저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전에 알던 아주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아주버님이셨죠. 재수 씨, 입맛이 많이 없어요? 여기 재수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해산물 요리 나오는 곳으로 준비한 건데 많이 먹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 혼자서 며느리라고 신경 쓰느라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저도 있고 저도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가 들어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좋은 큰 며느리 데리고 올게요. 엄마도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딱 엄마 보필할 수 있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아이고, 무슨 날 보필해.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네가 결혼한다면 네 행복이 우선이지. 무슨 가족들을 다 신경 쓰니? 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상철이 와이프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야. 어떤 사람들이든지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나는 상철이 와이프 닮은 친구랑 결혼해도 참 좋을 것 같구나. 아유, 그럼 엄마 말이 맞지. 나는 그냥 조금이나마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지. 나도 재수 씨가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지.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나는 딱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 내가 재수 씨보다 더 싹싹하고 잘하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딱 기다려봐. 따로 있을 때는 저에게 혹시 시모 재산을 노리냐, 어쩌냐 하면서 헛소리만 하던 아주버님은 다른 가족들과 같이 만날 때면 제 칭찬을 하곤 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무렵 아주버님은 갑자기 형님을 데리고 왔죠. 결혼을 하겠다면서 데리고 온 형님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을 놓으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던 와중에 한번 형님이 절 밖에서 보자고 부르셔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동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 우리 지금 결혼 준비하는 거 알지? 보통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는다고 하던데 동서네 집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머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동서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 건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번에 결혼할 때도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시작했고 제가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든 비용도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던데 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동서 뭘 모르는구나. 요즘 스몰 웨딩은 진짜 스몰 웨딩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정도 재력 가면 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한 건데. 그럼 시댁에서 뭐 받은 건 없는 거야? 아니면 예물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알게 되면 서로 피곤하고 서운하기도 할 테니까 말이야. 형님, 저희는 예단, 예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랑 남편이 서로 돈 모은 거랑 대출받아서 살게 된 집이고 어머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에이, 동서, 거짓말 하지 말고. 난 나중에 동서 거짓말한 거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왜 자꾸 숨기려고 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형님 동서 사이에도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 뭐 받은 거 정말 없어? 그래도 어머님이라면 뭐라도 하나 해주셨을 것 같은데. 동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절 불렀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님은 뜬금없는 말만 물어볼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무언가 껄끄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후 시모와 자주 만났는데 만나면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항상 자신들을 향한 시모의 애틋한 마음을 언급하곤 했었죠. 어머님, 너무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보고 싶으시던 큰아들, 이렇게 평생 편하게 보실 생각하시니까 기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둘째 아들도 있다지만 사실 무엇보다 첫정은 뗄 수 없잖아요. 남편이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큰아들 보고 싶은 마음 꾹 참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이야 서운한 마음이 컸지. 내가 듣기에는 아들이 내가 아닌 아빠와 살겠다고 했으니까. 상철이야 어린아이였어도 상훈이는 그래도 10살은 넘은 나이였으니 훨씬 본인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나이였잖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시는 첫째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 여러 번 찾아가도 매번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게 다 애들 아빠 때문이라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항상 어머님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비로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연락드린 거잖아요. 어머님도 전보다 훨씬 더 뿌듯하시고 기쁘시죠? 그래.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조치했겠지만 이미 지난 상황을 어떻게 하겠니? 나는 첫째고 둘째고 모두가 똑같아. 둘 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아들들이고 이렇게 가정까지 이뤘으니 서로 각자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렇게 내 집으로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나는 사실 니들이 많이 배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한단다. 항상 고마워.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늘 항상 저희 남편이 어머님 많이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님의 큰아들은 저희 남편이잖아요. 저희도 어머님이랑 더 잘 지낼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동서도 잘하겠지만 제가 노력하는 것도 알아주세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는 아주버님 형님께서
계속 시모와 합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요. 시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매번 만날 때마다 합가를 언급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 나이가 건강을 안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일로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노후는 저희랑 같이 보내요. 솔직히 저희가 큰 자식들인데 동서보다 더 챙겨야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더 편해. 그리고 아직 난 젊고 건강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큰 자식이라고 해서 나 때문에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너무 염려 말거라. 만약에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생각을 해놓았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큰아들이 엄마 챙기지 누가 엄마를 챙겨요? 합가에서 같이 살다 보면 엄마도 편할걸? 아들 얼굴 매일 볼 수 있고. 솔직히 엄마 가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좀 버겁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너 편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학과하면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형, 혹시 엄마 가게 운영 대신 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형, 아직 엄마 젊어. 벌써부터 일 놓을 나이는 아니라고. 형이 어떤 마음인진 알겠는데 아직 엄마는 열심히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누구라도 합권은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랑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말했던 건데. 역시 상철이 너는 생각이 짧네. 엄마가 진짜 일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시겠어?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지. 엄마, 우리는 와이프가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리랑 지내도 괜찮아. 20년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아주버님은 시모를 살뜰히 챙겼답니다. 그렇지만 살뜰하게 챙기면서 항상 저희가 하는 행동과 비교를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시모에게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저보고 만나자며 연락을 해 오셨죠. 동서, 혹시 어머님 우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아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너무 동서를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나 나나 직장 다니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어머님께서 동서 고생 많다고 말을 하시니까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동서 혹시 뒤에서 어머님 따로 챙겨? 뭐 선물이라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한테도 형님 일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제 얘기를 꺼내시고 저한테는 형님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머님은 형제를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니세요. 혹시 아버님처럼 어머님이 저희만 챙길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안 그러실 분이세요.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똑같은 자식이죠, 뭐. 아니, 뭐. 그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해? 아니, 우리 남편이 뭐.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따로 떨어져 지냈다곤 하지만 솔직히 어른들은 항상 첫째가 먼저잖아. 근데 어머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뭔가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동서나 서방님 눈치 보고 안 도와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장남은 장남인데 뭐 동서가 따로 뭐 하는 건 아니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나 남편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는 더더 심해졌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당분간 휴직계를 낸 적이 있었죠. 그때 시모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형님에게 털어놓았는데 그걸 듣고선 형님은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형님, 저 몸 아프다고 해서 연락 주신 거예요? 아,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몇 달 좀 무리해서 이래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쉬려고요. 뭐, 얼마나 안 좋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동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진짜 아픈 거 맞기는 한 거지? 아니, 나는 어머님이 하도 동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픈가 했더니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한테 점수 따려고 자꾸 몸 아프고 어쩌고 그러는 거야?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 네? 아, 지금 무슨 소리를...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몸이 정말 안 좋으니까 일을 쉬는 건데. 형님, 어머님은 형님도 똑같이 걱정하세요. 형님 저번에 몸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때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셔서 저랑 통화하셨는데 그때는 형님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무슨 안 아픈데 아픈 척 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이상하잖아. 전에 봤을 때는 멀쩡히 보였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말이야. 동서 생각보다 좀 예민한가 보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더 수상하게 화를 내고 그래? 암튼 알았어. 동서 아픈 거 맞는 것 같네.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지 형님은 앞뒤 없이 저에게 연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는 그 후 찾아온 설 명절에 알게 되었어요. 설 명절 다 같이 모인 자리, 어머님은 만두를 빚기 위해 재료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급하게 시모와 갈 곳이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영문을 모른 채 같이 나가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시모를 모시고 나간 사이 형님은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저에게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만두는 다녀오셔서 만드실 거예요? 오래 걸리실 일이면 제가 냉장고에라도 담아둘게요. 좀 이따가 남편도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오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재료 다시 준비하고 있을까요? 참, 왜 착한 척이야? 됐고, 우리 오기 전에 만두 900개 빚어놔 동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이랑 밖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놀고 먹는 네가 해. 내가 지금 만두까지 앉아서 빚어야 되겠어?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만두 900개를 어떻게 저 혼자 빚어요? 왜 이러신진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도 어머님 매 같이 만두 만들어서 드시는 거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 네 잘났다. 어떻게 한마디를 안 줘?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 점수 따니까 좋아? 왜? 직장까지 쉬게 되니까 돈이 급한가?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으면 놀고 먹는 네가 해. 형님은 저를 발로 밀었고 전 당황해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형님한테
제 명찰을 던지시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고작 법률 사무실에서 차나 따르는 년이 검사한테 나불대? 본색? 니들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겠지? 그 피가 어디 갈까 싶었더니만 역시나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내까지 이 모양이니? 어따 대고 무시야? 당장 사과 못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동서가 자꾸 착한 척 하면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그건 모르셨죠? 어머님 재산 동서네가 다 받으려고 술 쓰는 거예요. 저희 오고 나서 동서며 서방님이며 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원래 저희 없었으면 어머님 재산 다 자기들 건데 저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니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연기? 연기는 니들이 대상감이지? 애초에 나한테 찾아올 때부터 이상했어. 그렇게 부자였을 때는 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이제야 날 찾아와? 그것부터가 이상했지. 됐고, 나는 이제 아들 한 명뿐이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사실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애를 10년 넘게 한 거였어요. 원래 시부가 정말 잘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점점 망하기 시작해 돌아가실 때에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남겨주셨던 거죠. 반면에 시모는 어릴 적에는 고생을 꽤나 했지만 나중에는 가게로 성공하게 되면서 알부자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집이라도 한 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왔던 거였고, 둘이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생활할 때도 시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저와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하는 거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된 거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는 정말 시모에게 받은 게 없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분명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생각이 이 사단을 일으키게 된 거였답니다. 거기다가 시부는 그렇게 믿던 큰 아들에게 사업체 운영을 맡겼었는데 사실은 시부의 사업이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의 가소비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시모를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한번 살려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들었지? 남편 빚 엄청 많은 거.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시면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절대 안 도와주시니까 이참에 그냥 다 오픈해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저한테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랑 당신 남편이지.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처를 주시고서는 결국에는 또 상처를 주시네요.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동서가 가서 잘 말하면 어머님이랑 서방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돈 받으려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 무시했는데 그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네들은 길거리가 딱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마. 다시 한번 연락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 사람들은 100번 같은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씩 형님과 아주버님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우리 모두 받아주진 않고 있어요. 단순히 시모의 재력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저보다는 시모의 상처가 더 크실 거라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마음, 저희와 함께 얼른 치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과 남편과 도란도란 오랜만에 행복하게 만두 빚으며 지내보려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접어든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에 제 위로 새형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새형님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따돌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모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평소에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근감소증까지 심해지면서 좀처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력까지 떨어지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만 해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시모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시모를 신경 써드려야 했는데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새형님은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전부 맡겼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하던 일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준비를 한창 하던 도중 새형님들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털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같이 일을 도와야죠. 저 혼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동서가 손이 빠르잖아. 그리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어머님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못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알아서 음식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내 동서가 공식 식모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며느리로 정말 잘 들어왔다니까요. 묵묵히 할 일만 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막내 동서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한마디만 해도 인상부터 쓰는데 형님들이랑 내가 언제까지 동서의 버릇없는 모습을 봐줄 것 같아?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형님들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내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럼 동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먼저 들어오지 그랬어. 그럼 동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시간에 음식 다 준비했겠는데? 세 형님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끓어올랐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세 형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던 형님들이 어떤 음식은 짜고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따라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어요. 첫째 형님이 한마디 꺼내자 둘째, 셋째 형님까지 모두 덩달아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세 형님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모가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버럭 화를 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리시더니 세 형님들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으셨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셋이 앉아서 만들어 놓은 음식 주워 먹고 있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동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잠깐 앉아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주방에 넷이나 북적거리면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었어요. 2년 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온갖 잡일은 저에게 전부 다 시켰잖아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저를 따돌리시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너희들은 막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니? 큰 며느리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손이 사람이면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항상 불만만 늘어놓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쩜 셋 다 똑같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데 애들도 아니고 당장 안 일어나? 시모는 들고 계신 지팡이를 힘겹게 휘두르시면서 주방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세 형님들은 지팡이에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죠.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안방을 구조 변경을 하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모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말리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새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신 시부는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하시게 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공평하게 집안일을 함께하게 되었죠. 새 형님들한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형님들은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시모와 함께 마을에 있는 공원으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새 형님들과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첫째 형님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파가 담겨있던 소쿠리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만드니까 좋아? 우리가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얼굴 볼 때마다 동서한테만 일을 몰아줬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우리 셋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동서 덕분에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칫밥 먹고 있다고. 늙은이들만 아니었어도 동서는 나한테 바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였을 거야. 요즘 아버님까지 동서 편을 들어주니까 아주 기가 살아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누구랑 더 오래 있게 될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동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살아. 나이도 많은데다가 당뇨에 근감소증까지 생기셨으니 말 다 했지. 한번 시작된 병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당뇨가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는지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투자하지 말고 어느 길을 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머, 내가 봤을 때 동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지 그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앞으론 조용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자, 이건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동서한테 주라고 한 거거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시부모님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벌어먹고 살겠다고 식당에서 시간제 일까지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내가 일감 몰아주면 또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일당 넣어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준비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시간제 일당보다 훨씬 센 거 알지? 알아들었으면 9만 원 가방에 넣어놓고 그 성격 더러운 노인네들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해. 동서도 앞으론 우리 편이 돼야 하지 않겠어?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돈독이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형님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노인네라뇨. 아무리 앞에 안 계신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버님들은 도대체 형님들과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노인네라고 막말까지 뱉는 것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들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댁에 왜 오는데요?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형님들한테 시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아랫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그리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9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셋째 형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순간 뒤에서 첫째 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을 휘어 감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첫째 형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뒤이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다면서 제 머리를 한 움큼씩 잡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터라 양손으로 세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좁은 주방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게 되자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잘 지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초를 치는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되는 거지. 왜 토를 다는 건데?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상사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다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망쳐놓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만 좀 설치고 조용히 지내. 제가 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기죽여서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형님들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 일하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새 형님들을 뿌리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9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어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 버렸어요. 서로가 한데 엉켜 한바탕 난리를 친 상태라 체력이 다 떨어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의 전화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의 한마디에 새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되냐며 물어보시자 대충 상황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새형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방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제 곁으로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하마터면 당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형수님들은 저희 아버지랑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형님들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저번에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아주버님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하셨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영상 녹화는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저희를 도발한 거라고요. 왜 항상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 다 했는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너는 막내 며느리를 막대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노인네 취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었어. 겉으론 착한 척 잘하는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영상 이리 줘봐라. 너는 이걸 보고도 끝까지 거짓말이 나오지? 저번에 작성한 각서 꺼내와 봐라.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 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면서 한동안 형님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새 형님들한테 각서를 받았었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막대하던 행동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문제로 남편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길 원했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주방 구석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형님들은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각서를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각서가 넘겨지자마자 새 형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각서는 새 형님들의 인생이 달려 있을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각서였죠.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새 형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 가게를 되돌려 받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각서였죠.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새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결혼을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형님들한테 같이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새 형님들은 관심사가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부가 가지고 계신 상가에 새 형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차릴 수 있었죠. 전적으로 시부가 뒤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셔서 들어오는 수익은 새 형님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이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저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식당 일을 시간제로 했던 건 부모님 지인분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도와주면 반찬들과 월급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도와줬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새 형님들은 이런 저를 식몰하며 놀려댔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결국 서로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는 모든 걸 바로 잡으시려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증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형님들은 시부에게 매달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한마디 하려 했던 게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서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화장품 매장만큼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앞으론 본이 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저도 항상 막내 동서를 먼저 챙길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자리 잡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상당한데 그걸 다시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화장품 매장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은 거 없니? 내 아들들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솔직히 어머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요. 왜 저희들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알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조금 관심 줬다고 그걸 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희 집안이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기억 안 나? 사돈분들께서 내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빚까지 갚아줬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갈라서도록 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소송 들어갈 테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는 우리 집안과 엮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당장 사돈분들께 전부 전화 돌려요. 시모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온몸이 떨려오는 걸 참으시면서 새형님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각서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마지막 각서 내용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첫째, 둘째 형님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셋째 형님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시부모님의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결국 새 형님들의 부모님께서 전부 다 시댁으로 달려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시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새 아주버님들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시부께서 다시 가져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 형님들은 현재 지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첫째 형님 내외는 별거를 하고 있고 둘째 형님네는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셋째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포기를 한 듯 보이네요. 셋째 형님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것도 시부모님이 다시 상환하시라고 닥달 중이십니다. 새 형님들은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일제히 쪽박을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형님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은 그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지 시부에게 매달리고는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큰 아주버님도 형님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평탄한 삶을 보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이나 되셔서 남편이 식사 한 끼 하고 싶다는 말에 호텔 뷔페에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모님 입에서 나온 충격적 반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부모님한테 받은 배신은 저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첫째 신우가 제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날은 시부모님 결혼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첫째 신우가 무슨 생각으로 가족들 앞에서 불편한 대화를 시작한 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집안의 장남이고 남자면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해달라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우리 오빠는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오면서 살아왔는데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족이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니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당장 이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랑 동생은 여자니까 남자인 오빠가 대표로 나중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빠가 이식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이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건데 예민한 건 아가씨 아닌가요? 이가 혼자도 아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섣부르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런 대화는 자제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른 말 많은데 굳이 왜 이식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우리 부모님 결혼 50주년이잖아요. 지금 연세도 적지 않으시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오빠가 이식을 해줘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차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빠가 장남이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인 거예요? 그냥 좋게 좀 받아들이세요. 자식들한테 이식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건강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두 신우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은 시부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겨도 이식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한테만 이식을 강요하는 발언에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 건강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은 괜찮고 본인은 여자라서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땐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물론 신우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나만 잘 키우자는 마인드라 둘 다 애 하나만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럼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이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오래간만에 모인 식사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가족들이 중재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자 더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우들이 남편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편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도 아니고 좋게 넘어가는 편이라 그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날은 선을 좀 세게 넘는 것 같아 저도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감정이 격해지려 하는 걸 보곤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힘들게 시간을 내서 자리 마련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두 신우들은 말만 따리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신우들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전부 쏟아낼 뻔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제 성격을 알아서 흥분을 가라앉혀 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감정이 좋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 전부 망쳐버려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 있게 되면
저는 빠질게요. 아니, 왜 언니가 빠져? 빠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빠는 좋겠어? 각별히 신경 써주는 새언니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가족들 없어도 잘 살겠네. 너희들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오늘 아버지 어머니 결혼 50주년이야. 두 분이 함께 사신 시간이 벌써 50년이나 되셨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상황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야 돼? 오래간만에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각자 일이 바빠서 힘들게 모였으면 서로 말조심을 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불을 지피는 거야? 그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만약에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너 어떻게 할래? 엄마나 아빠한테 간이나 신장 떼어줄 수 있니?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건강보다 지금의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엄마가 이식을 못 받아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신장을 주겠다는 말이 바로 안 나와? 어머님은 어떻게 자식한테 신장이나 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주고 키운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부담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주겠다고 억지를 부려도 말릴 판인데 어쩜 이 집안은 반대가 됐네요? 어머님도 이 사람이 남자니까 이식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주옥 같은 딸들한테 받으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희생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어머님이 더 실망스러워요. 이 자리는 저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까지 신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역시 모전여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부모 50주년이라 해도 제 감정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함께 있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겨 차에 실어 놓은 뒤 저도 잠깐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에 비어있는 룸에서 지배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무섭다면서 며느리인 제가 불쌍하다며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할 것 같다면서 어떡하냐고 지배인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지배인들이 나누고 있는 룸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지배인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 화들짝 놀란 지배인들이 저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붙잡았습니다. 저기 방금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왜 불쌍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 집안이 왜 무섭다고 하셨는지 그 대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숨긴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 총 지배인이 누구시죠? 방금 들었던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방금 나눈 대화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들었던 내용 전부 실토하시죠. 제가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배인들이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먹고 남은 접시 좀 치워달라고 하셔서 테이블 좀 잠깐 정리해드리고 있다가 잠깐 들은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머뭇거리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던 지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남편과 제가 없는 사이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말도 안 되는 반전에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들었던 부분에서만 얘기해줬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두 귀로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 옆에 머물 기댄 채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고 저에게 걸어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됐나 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했잖아. 다들 오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전륜이 아니면 키워줘도 감사함을 모른다고. 엄마 아빠 목적이 원래 걔를 이용해서 노후엔 편하게 사는 거였는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래도 살림 차리고 자기 식구 먹여 살려야 하니까 우리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치는 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 아, 그래요, 엄마.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이라도 받으면서 사셔야지.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요즘 새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아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전부 다 확 얘기해버리려다가 겨우 참았잖아. 잘 참은 거야.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간 네가 말한 대로 매달 받는 용돈도 못 받겠다. 며느리한테까지 들어오는 용돈까지 합치면 무시 못한다니까.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계획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젊을 땐 좀 힘들어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까지 키워온 거잖아. 섣불리 얘기했다가 충격에 떠나가 버리면 지금 받는 용돈도 물론 당신 신장도 이식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서운한 게 있어도 일단 참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야. 내가 걔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신장 안 줄 거냐는 말에 말하는 거 봤지? 자기가 꾸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잖아. 보육원에서 부모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버려진 거 불쌍해서 데려와 키워줬더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지 가족만 챙기는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니야. 그래, 당신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개를 키우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한 것도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이 사실은 평생 무덤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비밀로 해. 만약 큰애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그것뿐이야. 그동안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날 거야. 당신 신장 아직 이식받을 때도 아니고 아직은 견딜만 하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장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겉으로 봐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친아들의 장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오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참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분위기 좋을 때 신장 얘기를 슬쩍 꺼냈는데 바로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 봤죠? 그때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도 듣는 귀가 있는데 괜히 문제 커질까봐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벌써 15년 전에 결혼 허락한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니?
엄마도 신장에 문제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잖아. 걔도 며느리 치곤 다루기 편하니 당연하게 결혼을 허락해 준 거지. 그래야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보, 안 들어가고 뭐해? 기분은 좀 가라앉았어? 나도 밖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부모님 결혼한 지 50주년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혀봐야 뭐하겠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해 줄 수 있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그날 하루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현실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건강상 문제로 신장을 이식해줄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을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길래 제가 남편을 툭툭 건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남편한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기분 나쁘게 말을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부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내 아들이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몰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거고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내가 눈칫밥이나 먹고 있어야 되니? 평소랑 너무 다른 너 때문에 그만 일어나 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곤 쥐뿔도 없는 너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다들 일어나자. 이런 기분으로 무슨 음식을 먹겠어? 아, 엄마가 왜 일어나? 이 자리가 불편하면 언니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 방해하지 말고 그만 빠지세요. 오빠는 저런 언니랑 왜 결혼한 거야? 내 말이 엄마가 15년 전에도 결혼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살라고 했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이 언제 또 올 줄 알아?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오빠가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해. 언니한테 눈치나 보라고 우리 아빠 엄마가 결혼 허락해 준 줄 알아? 내가 지금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일단 넘어간 뒤에 따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결혼을 하지 말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라고? 네가 지금 그 말을 이 사람한테 왜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 그동안 다들 이 사람 등골 빼먹어서 아주 편하게들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적당히 빨아먹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이 사람한테 신장까지 떼어갈 계획을 세워?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서둘러 애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뭘 돌아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고. 어차피 내가 듣게 된 이 사실들 당신도 알게 될 테니 똑바로 잘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저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당신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고, 지금까지 당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어. 거기에다가 당신이 어머니라고 여기고 있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신장 이식 그거 진심이었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한테 신장까지 뺏어갈 생각이었다고. 본인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차후엔 입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들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50주년이라고 특별히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신장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던 거야? 평생 이 사람 돈을 뜯어먹은 것도 모자라 신장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냐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니.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자식이냐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제가 친자식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함께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널 보육원에서 입양을 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너를 입양한 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랬던 거야.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 아빠랑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었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되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었지. 그렇게 힘들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다가 봉사활동을 하면 밥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게 돼서 너희 아빠랑 보육원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보육원에 버려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 그런데 그때 보육원 원장님이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입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생활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를 키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크면 우리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해 줄 것 같아 받아들이게 됐던 거다. 남자인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면 우리의 삶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지. 너희 아빠도 내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너를 받아들여 원장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아가면서 키우게 됐던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한테 동생들이 생긴 거고 책임감이 생겼던 너는 가족들 위해서 성인이 될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갔던 거지. 나는 네가 벌어오는 돈은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다치지 않고 2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키워줬으니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줄 알아?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아빠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힘들게 키워주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으면 신장 하나 정도는 떼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시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동공까지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시모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는 신장을 받고 싶지 않고 보육원에서 걷어들인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으로 신장을 받아야 된다며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길러진 거라는 걸 시모의 입으로 얘기해버리자 남편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운전대를 잡으려 했는데 시모가 달려나오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애들이 놀랬는지 눈물을 터뜨리길래 시모의 추악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도 이성을 잃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자기 엄마 머리에 손을 올렸다며 달려들었고 그걸 본 남편이 꼭지가 돌아버려 신우들을 강하게 밀친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에 차례로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을 본 시부가 달려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시부는 멈칫거리더니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모는 남편을 키워주면서 쏟은 정성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면서 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쳐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첫째 신우가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도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고 저희는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친부모, 친동생으로 알면서 지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과 평생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도가 남편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고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의 신장이 시모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애틋하다던데 시모는 남편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장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면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들이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제가 옆에서 평생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저희 남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